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할머니가 미국에 사는 손자를 만나기 위해 떠났던 3개월간의 방문이 어떻게 한 대학 농구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지, 사춘기 소년의 정체성 고민을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할머니의 도시락이 우리 팀의 행운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의 우승은 그녀의 마법 같은 요리 덕분입니다. 미국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은 70세 이순자 할머니를 순식간에 지역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 없던 내가 손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서울 종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하늘나라로 떠났고 딸 영미는 15년 전 미국인 남편을 만나 오하이오로 이민을 떠났지요. 영미가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자 지호가 태어났고 제가 지호를 본 것은 그가 4살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할머니였지만 손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딸의 제안으로 3개월간 미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여권을 만들고 평생 모아둔 김, 고추장, 된장, 깨끗한 쌀까지 캐리어 가득 싸서 14시간의 비행 끝에 클리블랜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는 15년 만에 보는 딸과 그 옆에 키 크게 자란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지호의 눈빛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포옹에 어색하게 반응했고 한국어로 건네는 말에는 창문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호는 학교에서 지호가 아닌 제이슨으로 불려요. 한국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고 친구들이 놀린 후로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영미의 조용한 속삭임에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첫날 저녁 할머니는 불고기와 잡채, 여러 반찬을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문득 할머니는 지호에게 물었습니다. 지호야, 미국 학교 급식이 맛있니? 할머니가 매일 도시락 싸줄게. 영미의 통역을 들은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여기 미국이에요. 누구도 집에서 도시락 안 가져와요. 특히 이런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은요. 지난번에 친구 집에 가서 김치 냄새 난다고 애들이 코를 막았다고요. 지호의 거친 거부에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슬프게 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천천히 다가가 보자.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손자를 위한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 대신 덜 자극적인 백김치, 멸치볶음까지.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에 예쁘게 담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지호가 일어나 도시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할머니, 절대 안 돼요. 학교에 이거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영미는 중간에서 상황을 조율했습니다. 지호야, 오늘은 점심 돈도 없고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셨어. 한 번만 가져가 보면 어떨까? 지호는 마지못해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지만 학교 문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배고픔과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결국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지호는 카페테리아 구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불고기와 반찬 향이 퍼지자 몇몇 학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 앤디가 다가왔습니다. 야, 그게 뭐야? 냄새 진짜 좋은데. 우리 할머니가 만든 한국 음식이야. 별로 맛없을 거야. 지호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앤디는 이미 젓가락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맛있잖아. 이게 뭐라고 했어? 불. 뭐라고? 앤디의 열광적인 반응에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체육부장인 브래드도 다가와 한 입 맛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다. 너네 할머니가 만든 거라고. 예상치 못한 친구들의 반응에 지호는 당황했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고기라고 해. 한국식 양념된 소고기야.
그리고 이건 계란말이. 그날 저녁, 지호는 평소보다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친구들이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호는 더 이상 도시락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무슨 반찬이 들어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앤디는 특히 열렬한 팬이 되어 매일 점심시간마다 지호의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앤디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호야, 내 형이 주립대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데 요새 8연패 중이라 팀 분위기가 최악이래. 너희 할머니 도시락이 우리 학교에서 대박났으니 형 팀에 응원차 보내주면 어떨까? 내가 형에게 도시락 맛있다고 자랑했더니 형이 부탁했어. 지호는 할머니에게 말하기로 했고 할머니는 대학 농구팀을 위한 특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밥, 떡볶이까지 다양한 메뉴를 대형 용기에 담았습니다. 지호는 학교를 마치고 앤디와 함께 대학 체육관으로 도시락을 가져갔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훈련 중이던 농구팀 선수들이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앤디의 형 조던이 지호를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내가 말했던 한국 도시락이야. 정말 맛있다고. 처음에 선수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냄새가 좀 이상한데? 키 큰 가드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러나 팀 주장인 브라이언이 용기를 내어 김밥 한 조각을 집어먹었습니다. 진짜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맛있잖아. 다들 한번 먹어봐. 특히 이 고기는 정말 대박이야. 선수들은 조심스럽게 한 입씩 먹기 시작했고 곧 도시락은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우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선수들이 하나하나 맛볼 때마다 새로운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매콤한 떡볶이는 처음에는 놀라워하다가 곧 중독성 있는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혹시 내일도 이 도시락을 가져올 수 있을까? 코치 마이크가 부탁했고 다음 날도 할머니는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앤디의 형이었습니다. 지호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우리 팀이 오늘 8연패를 끊고 승리했어. 선수들이 하나같이 너희 할머니 도시락 덕분이라고 난리야. 다음 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치 마이크와 농구팀 주장 브라이언이 직접 할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순자 할머니, 당신의 도시락이 우리 팀에 행운을 가져다 줬어요. 연패를 끊고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기 때마다 할머니의 도시락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지호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서 이분이 제 할머니예요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을 때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도시락 공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요리하면 지호도 학교 숙제를 마치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김밥 많은 솜씨가 늘었습니다. 영미도 퇴근 후 함께 참여했고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구팀은 놀랍게도 할머니의 도시락을 먹은 후 5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지역신문에 행운의 한국 도시락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할머니는 순식간에 지역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지호도 학교에서 인기 학생이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농구팀 선수들은 이제 한국 음식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불고기와 김밥을 넘어 비빔밥, 떡볶이, 잡채 등 다양한 메뉴를 요청했고 매운맛에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다른 한국 음식의 이름을 발음하는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로 맛있다가 뭐라고 하지? 브라이언이 물었고 지호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곧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맛있어요 라고 외치는 모습이 지역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더 이상 그를 제이슨이 아닌 지호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내 뿌리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지호는 할머니에게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국 음식은 왜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가요? 지호의 질문에 할머니는 기쁘게 답했습니다. 오방색이라고 해.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이 색들은 우주의 조화를 나타내. 음식도 균형이 중요하거든. 지호는 할머니에게 한국 요리법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표현을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내 뿌리 찾기 프로젝트를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호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발표하는 날 학교에 오셔서 친구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기쁘게 수락했고, 발표 당일 학교 강당은 한국 음식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한국 이름과 그 의미부터 시작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어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지호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전교생과 선생님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할머니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발표 후 친구들은 모두 할머니의 김밥 만들기 시연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지호는 자신 있게 통역을 맡았습니다. 연승 행진을 이어가던 농구팀은 마침내 지역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경기는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코치 마이크가 특별히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이번 경기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특별한 행운의 도시락이 필요해요. 결승전 전날 저녁, 팀은 마지막 훈련 세션을 마쳤습니다. 힘든 훈련 후 지쳐있는 선수들을 위해 할머니의 특별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훈련 후 회복에 좋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을 맞춘 특별 메뉴였습니다. 와, 이건 정말 특별해요. 이 음식을 먹으면 다음 날 아침에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을 것 같아요. 브라이언이 감탄했습니다. 코치 마이크는 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의 경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이 한 경기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순자 할머니의 행운의 도시락입니다. 결승전 날 할머니 가족은 모두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농구 경기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농구팀 선수들은 입장하며 할머니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질렀고 행운의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경기는 처음부터 치열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때 우리 팀은 15점 뒤져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관중석에서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프타임 휴식 시간, 탈의실에서 코치 마이크가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할머니의 도시락을 먹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하나요? 그 에너지, 그 회복감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몸에는 그 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코치 말씀이 맞아. 우리에게는 이순자 할머니의 행운이 있어. 어제 그 도시락 덕분에 오늘 우리 몸은 최상의 컨디션이야. 어떤 상대라도 이길 수 있어. 후반전이 시작되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졌고 슛 성공률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점수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4쿼터에 들어서자 경기는 동점이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10초 전, 스코어는 98대 98. 브라이언이 공을 잡고 3점 슛라인 밖에서 슛을 시도했습니다. 체육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공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브라이언의 입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도시락 파워. 공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슛 성공.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팀은 101대 98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코치 마이크는 할머니를 시상대로 초대했습니다. 이 우승은 이순자 할머니의 마법 같은 도시락 덕분입니다. 우리의 명예 코치로서 트로피를 함께 들어주세요.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트로피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관중석에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려 했던 소년이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지호의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문화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호가 직접 기획한 작은 축제였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음식 코너를 맡아 학생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놀랍게도 지호가 통역을 자청했습니다. 먼저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고루 섞어줍니다. 이것이 맛있는 김밥의 비결입니다. 할머니의 말을 지호가 영어로 번역하면서 가끔은 한국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김 위에 BAP를 얇게 펴줍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줄을 서서 김밥 만들기를 배우고 직접 만든 김밥을 맛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한쪽에는 지호가 준비한 한국 문화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내 이름의 의미 지혜로운 호랑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학교는 매달 한 번 한식의 날을 지정하여 급식으로 한국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호 학생과 이순자 할머니의 레시피를 토대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모여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호는 김밥을 말았고 영미는 잡채를 만들었으며 할머니는 불고기와 다양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지난 3개월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식사 후 지호는 할머니에게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에는 전교 학생 창업대회에 제출할 비즈니스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학교와 지역사회에 알리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를 연결하는 달이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목표 할머니의 레시피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공부하려고 해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제 뿌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가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고 지호는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그 짧은 세 단어가 할머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지호의 할머니의 도시락 프로젝트는 전교 창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약속대로 매달 한식의 날이 시행되었고 지호는 주방장과 함께 할머니의 레시피를 재현했습니다. 김밥, 불고기, 잡채 등이 제공되는 날이면 학생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특히 떡볶이는 매운맛을 조절해 3가지 버전으로 제공되어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대학 농구팀도 한식의 날을 정규 훈련 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중요한 경기 전날, 선수들은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회복식을 먹었고 시즌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코치 마이크는 체육관 벽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우승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지호는 할머니와 매주 화상 통화를 하며 한국어를 연습했고 점점 더 유창해졌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한국어 클럽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앤디와 함께 시작한 할머니의 도시락 비즈니스는 소규모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행사와 지역 축제에서 한식을 제공하며 수익금 일부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기부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지역 신문과 블로그에 소개되었고 점차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2해가 지난 후 지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한 것입니다. 떠나기 전 그는 할머니의 도시락을 앤디에게 맡기고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제가 한국에 가요. 지호가 전화로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는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호야, 너의 용기가 자랑스럽구나. 너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정말 아름답다. 서울에 도착한 지호를 공항에서 맞이한 할머니는 손자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3년 전 어색하게 할머니를 대하던 소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고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 동안 지호는 대학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 요리 학교에서 전통 요리법도 배웠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정확히 기록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주말에는 할머니와 함께 전통 시장을 돌아다니며 최고의 식재료를 고르는 법을 배웠고 한국의 식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지호는 대학에서 국제 비즈니스와 요식업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을 정식 레스토랑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오하이오주의 작은 대학 도시에는 할머니의 도시락이라는 한식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이순자 할머니와 지호의 사진이 걸려 있고 메뉴에는 각 음식의 한국어 이름과 의미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단연 행운의 도시락 세트입니다. 농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선수들과 팬들로 가득 차고 벽에는 이순자 할머니의 레시피로 우승한 수많은 팀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는 80대의 할머니가 손자의 성공 소식을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녀는 미국을 방문해 손자의 레스토랑에서 특별 이벤트를 함께하고 손자가 발전시킨 새로운 메뉴들을 맛봅니다. 할머니가 레스토랑에 나타나는 날이면 단골 손님들은 줄을 서서 한국의 진짜 할머니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립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이자 역사이며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도시락은 손자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대학 농구팀에게는 승리의 원동력을,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문화 교류의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작은 일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뿌리를 부끄러워하기보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나눌 때 더 큰 행복과 성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타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는 세대 간의 간극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어 보세요. 요리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음식을 통해 문화적 간극을 좁혔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감동 사연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